호스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23에서 2024 시즌 상위 4위권 진입이라는 꿈이 무산되면서 긴장감이 감돈 경기장에서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즌 초반 스퍼스의 열기는 완벽한 시작과 함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첫 10경기에서 결점 없는 성적을 거두며 리그 선두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좌를 향한 질주는 제11라운드 경기가 끝나는 종료 휘슬과 함께 갑작스럽게 멈추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자신들의 홈구장인 런던에서 첼시에 1대4로 패배하며 승리의 불길이 꺼져버렸습니다. 새벽녘의 희미한 빛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날의 첫 햇살을 맞이할 때쯤 데얀 쿨루세브스키는 6분 만에 골을 넣으며 희망의 불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기가 연이어 레드카드를 받으며 스퍼스는 취약한 경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첼시의 거센 공격 파도 앞에 겨우 9명의 선수만 남은 토트넘은 끊임없는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팬들은 아직도 팀이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8승, 2무, 1패로 26점을 얻으며 2위를 유지하는 것에 희망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정확한 예측으로 유명한 한 초강력 컴퓨터, 배트시라 불리는 이 전자두뇌는 덜 밝은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소화한 후 배트시는 스퍼스가 시즌을 5위로 마무리하며 상위 4위권이라는 영예의 단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이는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리버풀, 그리고 뉴캐슬과 같은 무거운 경쟁자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충격은 단지 패배로 인한 것만이 아닙니다. 토트넘은 로메로와 우도기와 같은 핵심 전사들이 징계로 인해 결장하는 것과 함께 반대 하트와 메디슨이 부상으로 인해 상당 기간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정신적 손실이 결합되어 배트시는 토트넘을 순위표에서의 권력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서글픈 음악의 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때의 자부심이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연속된 불운한 사건들이 스퍼스가 구축해온 신뢰와 여정에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로메로와 우도기가 다음 경기를 벤치에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과 반대 하트와 메디슨이 부상으로 중요한 경기들을 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토트넘 호스퍼의 가장 밝은 별들이 곧 중요한 시기에 팀과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라운드 위의 숫자와 결과뿐만 아니라 전술, 정신력, 체력의 결합입니다. 모든 것이 불언던 클럽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스퍼스는 가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한 싸움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감독과 선수들 앞에는 험난한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각 경기는 단지 3점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성품과 의지를 시험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시간만이 스퍼스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축구에서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배트시라는 슈퍼컴퓨터에게 증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축구에서 결정적인 순간들은 역사를 쓰는 페이지들이며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토요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신비의 어린 책의 장대한 챕터로 남을 것이다. 첼시와 토트넘 간의 대결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다. 이 사건은 아름다운 골들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첼시의 압도적인 4대1 승리 뒤에 숨겨진 논란들로도 이어졌다. 감정은 6번째 분부터 솟구쳤다. 토트넘에 대한 쿨루세브스키가 점수를 낸 것은 스퍼스에게 영광의 날을 약속하는 듯했다. 그러나 곧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바람이 불어와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2대0을 만들었으나 꿈이 깨진 것처럼 VAR가 골을 취소하고 그 순간부터 첼시가 재에서 다시 태어났다. 제31분 첼시의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공중을 가르는 듯한 중거리 슛을 성공시켜 골망을 흔들며 동점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공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니콜라 잭슨이 있었으며 그는 골키퍼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 완벽해 보이는 골을 실수로 망쳐버렸다. 오프사이드에 직면했지만 상황은 VAR이 다시 한번 개입하면서 급변했고 이번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명백한 파울 후 첼시에게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그리고 마치 아픔이 서린 선들로 그려진 그림처럼 로메로는 레드카드를 받고 큰 실망감을 안고 그라운드를 떠났다. 축구는 순간의 게임이고 이 순간은 첼시의 것이었다. 후반전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페이지로 시작되었다. 토트넘의 데스티니 우도기는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스퍼스의 수비 라인에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다. 그리고 첼시는 11대 9의 인원 우위를 가지고 승리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거부당한 골로 비판을 받았던 잭슨은 예상치 못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런던의 밤하늘 아래 눈부신 해트트릭으로 두 팀 간의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각 골은 토트넘 팬들의 가슴에 깊은 아픔을 주는 한 방이었다. 후반 추가 시간, 경기가 사실상 결정된 듯했을 때 잭슨은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증명했다. 첼시가 3대1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잭슨은 또다시 토트넘의 수비망을 뒤흔들었다. 그와 미하일로 무드릭은 상대 골문을 향해 폭풍처럼 몰아치며 다가갔다. 하지만 기회를 나누지 않고 잭슨은 혼자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토트넘의 희망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슛으로 완벽한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토트넘의 골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잭슨의 무대가 되었다. 공이 그물을 통과할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분위기가 되었다. 관중석에서는 천둥처럼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동시에 비판의 속삭임과 실망의 눈빛도 존재했다. 동료인 무드릭은 잭슨의 큰 비가 오는 축제 같은 세리머니를 목격하며 갈망과 복잡한 감정이 섞인 얼굴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득점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저 목격자가 되었다. 이제 9명만 남은 토트넘은 첼시의 압도적인 공세를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첼시의 각 공격은 단순한 신체적 싸움이 아니라 지능적인 대결, 적을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심리적 전투였다. 런던 더비는 긴 호각 소리와 함께 끝이 났지만 남겨진 이야기는 그 이후로 많은 날 동안 계속될 것이다. 잭슨, 영웅인가 아니면 파괴자인가?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득점으로, 그러나 또한 논쟁이 만만치 않은 드라마로 써 내려갔다. 논평과 분석은 계속될 것이지만 점수판 위의 결과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첼시 4, 토트넘 1. 이렇게 또 다른 역사의 페이지가 왕의 스포츠라 불리는 축구의 감동적인 여정 속에 기록되었다. 이 역사는 승리와 패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열정, 자부심, 그리고 오직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팬들의 마음속에서도 불멸의 전설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